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으로 해결하려면 끝이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60세 정도 되는 여성분이 제 외래로 오셨습니다. 증상은 뭐였느냐? 첫 번째, 속이 미식거린다. 속이 미식거린다. 토하지는 않는데 미식거린다는 거죠. 이걸 이제 영어로 nause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지럽다. 어지럽다는 거죠. 디지니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졸리다. 약간 자꾸 졸리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변비. 이 5가지 증상을 주소로 오셨어요. 근데 상당히 이제, 좀 헤테로지니어스하죠? 그러니까 뭐 별로 서로 이렇게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가 제일 불편하시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chief complaint이라고 하거든요. chief complaint. 환자가 가장 불편해하는 거 위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거예요. 속이 미식거린다. 그리고 좀 쓰린 것 같게 쓰리다. 평소에 좀 위가 안 좋으셨대요. 위가 좀 안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좀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속이 좀 미식거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어지럽기도 하고 뭐 좀 소화 안 된 머리도 아프잖아요. 뭐 그리고 변비도 뭐 소화기 쪽이니까 이해를, 졸린 건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대충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냥 위장약을 드리고 뭐 좀 지켜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부 진찰을 하려고 해서 이제 침대에 누우시라고 하고 복부 진찰을 하고 났는데, 복부 진찰상에서도 뭐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냥 위장약 며칠 드리고 좀 경과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환자 옷을 딱 걷는데 하나 딱 뭘 발견했어요. 환자가 이제 그 가슴 위쪽인데 뭐 어떻게 하다가 눈에 딱 띄었는데 이쪽에 이런 패치, 조그마한 패치를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뭐 파스가 아니라 약간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환자분? 그랬더니 이거 진통제 패치야. 그래서 진통제 패치고 이거 내가 지금 관절이 아파가지고 붙이고 있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패치인가 해서 봤더니 부스판 패치라는 거였습니다. 부스판 패치. 이게 뭐냐면은요, 이 부스판이라고 하는 거는 부프레놀핀이라고 하는 어떤 진통제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통제 성분이 이게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이게 딱 붙여 놓으면은 그게 이제 약이 흡수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서 진통 효과를 내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오피오이드 리셉터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피오이드 리셉터에 작용한다는 건 결국은 마약성 진통제랑 같은 경류를 공유한다는 거죠. 결국 이제 몰핀, 이 가장 강력한 진통제라고 하는 이 몰핀이랑 작용 기전을 일부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약간 달라요. 이 부프레놀핀이라고 하는 약은 이 리셉터 중에서 뮤 리셉터에 작용을 하는데, 그것도 파셜 아고니스트로 작용. 이것도 이제 파셜 아고니스트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딱 붙는 게 아니고 일부 약간 붙는다, 그냥 이 정도. 이게 그 붙는다는 게 약간의 변형만을 일으킨다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로 이펙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약간 이펙트를 나타내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파셜 아고니스트의 가장 또 대표적인 약 하면 타목시펜이 떠오르죠. 타목시펜. 파셜 아고니스트의 에스트로겐 리셉터의 그 파셜 아고니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걸 쓰느냐? 풀로 효과를 나타내면 되지. 그 오피오이드 리셉터 이쪽에 너무 풀로 작용을 하게 되면 호흡 억제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고 뭐 남용이나 중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약이 개발돼서 꽤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이에요. 이때 딱 저는 깨달았죠.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오피오이드 이 리셉터에 작용하면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졸리고 머리 아프고 변비가 있고, 딱 이 5가지 5대 이제 부작용입니다. 이게 5대 부작용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왜냐면 이걸 뭐 흔히 이렇게 붙이고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다가 딱 알게 됐는데, 이때 또 조금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제가 문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사실을 또 느꼈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드시는 약 없냐고 했더니, 약은 뭐 먹는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약을 먹는 건 없지만, 패치를 붙이고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여쭤보려고 그러면은, 혹시 뭐, 먹는 약이나 붙이는 약이나 어떤 종류의 약이건, 혹시 뭐, 하고 있으신 게 있으시냐,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좀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인데, 고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냥, 이 증상들을 다 약으로 이게 증상이 있어서 이제 환자분이 오셔서 이걸 다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뭐, 속이 미식거린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미식거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위장 운동 조절제를 드리겠죠. 위장 운동이 잘 안 돼서 미식거리나, 그래서 운동 조절제를 좀 드릴 수가 있고, 또 뭐 쓰리다 이런 거는 뭐 또 PPI 같은 거, 또는 뭐 다른 어떤 안티애시드, 그러니까 위산 억제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죠. 어지러운 거에 대한 약은 사실 없고, 이거는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검사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머리 아프다 이러면 두통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변비 이러면 이제 마그밀 같은 변비약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어요. 졸린 거는 사실 잘 모르겠네. 졸린 거는 그냥 뭐 주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졸린 것도 사실 뭐 기면증 같은 거면 뭐 약을 쓸 수는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졸린 거에 대해서 약을 쓰지는 않죠. 뭐 졸린 원인을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환자분에 대해서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약을 드렸다면, 이분은 이 진통제 패치를 붙이고 약을 한 3-4종류 이상을 드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뭐 꼭 이 패치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면 뭐 그렇게 부작용을 좀 조절해 가면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관절통에 대해서 다른 약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변경해서 조절하는 것이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5대 부작용이 다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절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